칼 융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 심리학 하면 딱 떠오르는 두 이름이죠. 보통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치열한 라이벌을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단순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깊은 존경에서 시작해서 격렬한 지적 대립으로 이어진 한 편의 드라마 같죠? 자, 지금부터 칼 융의 목소리를 빌려서 그들의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던 상식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너무나도 많은 빚을 졌다. 보통 라이벌한테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주 깊은 존경심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존경과 갈등이 뒤엉킨 아주 복잡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아니, 그럼 대체 그 존경심은 어디서 온 걸까요? 놀랍게도요, 융은 처음부터 프로이트를 비판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초창기 프로이트 이론을 세상에 알린 말 그대로 가장 열렬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나중에 프로이트랑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융이 처음에는 정신분석학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프로이트의 그 혁명적인 꿈 이론을 알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죠. 이게 그냥 좋은 생각이네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프로이트의 그 복잡한 이론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한 사람이 바로 융이었습니다. 도대체 프로이트의 꿈 이론이 뭐길래 융이 그렇게까지 감탄했던 걸까요? 자, 융이 옹호했던 그 핵심 개념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의 출발점은요, 꿈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바로 현재몽과 잠재몽입니다. 현재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젯밤에 꾼 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장면들이죠. 반면에 잠재몽은 그 장면들 뒤에 숨겨진 진짜 심리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융은 바로 이 구분이야말로 꿈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본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정신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짜 생각을 꿈속에서 꽁꽁 숨겨놓는 걸까요? 어떻게 위장하는 걸까요? 프로이트는 이 과정을 꿈 작업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이 사용됩니다. 우리 꿈이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고 말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프로이트가 딱 짚어냈습니다. 범인은 둘이에요. 첫 번째 범인은 압축. 관련 없는 여러 생각들을 막 주물러서 하나의 이미지로 꼭 눌러 담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범인은 전치인데 이건 더 교묘해요. 진짜 중요한 감정은 슬쩍 빼서 아주 사소하고 엉뚱한 곳에 딱 붙여버리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일종의 눈속임입니다. 융이 이 복잡한 이론을 한 문장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했어요. 꿈이란 결국 우리가 억압한 생각들을 다루기 위한 우리 정신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애써 누르고 있던 생각들이 밤에 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우리 정신이 그걸 그냥 둘 수 없어서 어떻게든 모양을 바꾸고 위장해서 내보낸다는 거죠. 일종의 방어작전인 셈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서로 깊이 공감하고 이해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갈라서고 말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이 두 거인을 서로 등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그들의 지적인 결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두 창시자를 갈라놓은 그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 그게 과연 뭘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답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여전히 아주 깊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프로이트는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으려고 했죠. 마치 고고학자처럼 과거를 파헤친 거예요. 반면에 융은 앞을 내다봤습니다. 이 경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지?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물었죠. 지금 겪는 이 일이 미래의 나를 완성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융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그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모든 걸 어린 시절 탓으로만 돌리는 걸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정신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방향, 그 목적을 이해하는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융은 한때 그토록 격렬하게 대립했던 프로이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평가는 정말 의외이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도 융은 프로이트에 대한 존경심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이트를 그저 한 명의 심리학자로 본 게 아니에요. 19세기를 꿰뚫어 본 위대한 문화 비평과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거대한 사상가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존경심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정말 이것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그들의 가장 유명한 논쟁거리죠. 바로 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융이 성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가 반대한 건 프로이트가 인간의 모든 행동과 심리를 오직 성욕 하나만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융은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권력에 대한 욕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다른 중요한 동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모든 걸 성으로만 설명하느냐고 비판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100년도 더 된 싸움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별이 현대 심리학에 어떤 거대한 유산을 남겼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결별은 심리학 안에 두 개의 큰 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만든 길은 과거의 상처를 파헤쳐서 치유하는 길이고요. 융이 만든 길은 미래의 온전한 나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은 오늘날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 고민할 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의 이 거대한 논쟁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심리학은 우리의 과거를 고치는 데 쓰여야 할까?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를 보듬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인가요? 아마 그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